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하면 당신도 스마트 워커. 자, 이 주제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일이 막 엄청 쌓여 있습니다. 이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은 또 요즘 사람들이 제가 생방송에서도 늘 얘기를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전 자꾸 일을 끝까지 미루게 돼요. 이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진짜 어쩔 수 없을 때까지 간 다음에 하게 되는데 대도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가끔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 혹시 뭐 좀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대도서관님은 할 일 관리 유틸리티 혹시 쓰세요? 할 일 관리 유틸리티, 네. 투두리스트 같은 거. 네, 투두리스트. 네, 저는 하나 씁니다. 아, 그래요? 유료로. Things3라고. Things. 네, 진짜 예쁜 UI 앱이죠. 맞아요. 네, 제가 아이폰에 최적화된. 이 깔끔함.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네. 패드, 그다음에 맞아요. 아이폰, 그다음에 맥북까지 세 개를 다 샀어요. 너무 예쁘거든요. 네, 생지 앱. 맞아요. 저도 그거 이용하다가 저는 G태스크라고 하는 앱을 이용하는데. G태스크? G태스크. G태스크? 네, 구글 태스크예요. 네. G태스크를 이용하는데 네. 자, 할 일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다 거기다 기록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만 들어가면 맞아. 오늘 나 뭐 해야지. 맞아요. 내일 뭐 해야지. 어제 뭐 이거 했어야 되는데 못하지. 이걸 네.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많아서 이걸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하기 전에 우선 할 일은 한 군데 보관한다. 거기만 들어가면 다 나온다. 네. 내가 할 일을. 왜? 잊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네. 자, 두 번째, 할 일이 막 쌓여요. 스택에 쌓인다고 하거든요. 2개, 3개, 10개, 20개. 맞아요. 점점 쌓여요. 저만의 원칙이 있어요. 네. 그 대도서관님은 일을 할 때 이런 네. 할 일들이 쫙 있잖아요. 네. 그 가장 먼저 뭘 하세요? 가장 먼저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는 일단 제일 급한 것부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닥친 것부터. 급한 거. 급한 네. 거는 누가 정하죠? 급한 거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마감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오늘만 살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내일이 주말이라서, 그치. 뭐 은행에 못 간다든지, 맞아요. 이러면은 그치. 은행에 가야 된다든지, 예. 이런 순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 또 특이한 게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귀찮아하다 보니까 네. 그 근처 갔을 때 같이 하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다. 같이 하는 네, 거. 약간 이런 느낌들. 네. 네. 거기에 이제 일반 회사원이라고 하면 중요도도 들어가죠. 그게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중요하냐. 뭐 네. 대도서관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프리랜서로 네. 보상을 해주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X축과 Y축이 있는 거예요. 네. 시급도, 그 다음에 중요도. 중요도까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장 중요하면서 시급한 일을 일반적으로 먼저 하죠. 네. 뭐 너무 뻔한 상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달라요. 그러면 저는 할 일 관리 방식이 네. 투두리스트에 쭉 짜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해요. 10분 안에 끝낼 10분 수 안에 있냐 없냐고요? 왜냐하면 네. 이 일이 시급하냐 중요하냐는 엄밀히 말하면 내 관점이 아니에요. 네. 상대적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냐 아니냐는 철저하게 내 관점이에요. 그럼요. 내가 딱 보고 이건 뭐 간단하게 그냥 메일 답변 쓰면 되네. 네. 이건 내가 그냥 자료 찾아가지고 바로 주면 되네. 내 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가장 먼저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20년 동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일이 많으면 할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똥똥똥똥 끝내잖아요. 네. 그럼 편해져요. 왜? 일이 줄었으니까. 그렇죠. 마음의 유한을 삼잖아요. 성취감도 생길 것 같아요. 맞아. 네. 성취감도 있죠. 네. 성취감과 만족도와 위안을 삼으니까 일이 줄어들었으니까 네.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그러면 긴장감이 사라져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 다른 일을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네. 첫 번째.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자, 특히 이제 회사에서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이 일을 막 시키잖아요. 네. 동료한테 부탁하고 또 리더라고 하면 이제 지시도 내리고 네. 되게 다음 주 수요일까지 부탁해? 다다음 주까지 해줘. 네. 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안 와요. 목요일까지 오거나 금요일까지 오거나. 네네. 다다음 주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면 다다음 주까지 안 와요. 그 다음 주가 되거나. 그렇죠, 게다가 또 그렇죠. 재촉해야 돼. 네. 어떻게 끝냈어? 어떻게 되고 있어? 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거 좀 해봐. 다음 주까지 했는데 네. 당장 10분 안에 답변이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일 잘해 보이는데요? 그쵸. 네. 이거 뭐 하는 사람이 이거. 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네. 인재 같은 그러면 느낌이 확 맞아요. 뜨네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바뀌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 맞아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맞아요. 가장 먼저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게 네. 나를 위해서나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네. 남한테 보여지는 나를 위해서나 좋은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내가 그거에 맞춰가면서 네. 일을 더욱더 퍼포먼스가 늘기 마련이에요. 와,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직장 다니면서 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네. 정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에 부응하려고 나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네. 사실 이게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네. 근데 그런 믿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주가 나를 그렇게 도와준다라고 아, 하는 게 네. 사실은 내가 하는 행동에서 나오거든요. 네. 부정적이고 모든 일에 매사 비난적이고 짜증나고 그러면 짜증나요. 맞아요. 만사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부응해서 나도 그렇게 바뀌려고 노력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저도 진짜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겠어요. 네. 맨날 미루다 보니까 이게 내일 마감이 이게 내일까지니까 이거 어떻게 네. 쓰든 해야지. 그래서 기획서를 마지막에 써가지고 마지막까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하다가 내 자신이 너무 우유부단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맞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 제가 아닌데? 재밌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 그 택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택배 기사분들. 그분들이 가장 행복해할 때가 이 택배 트럭 창고 안에 네. 줄어들 때. 뭐가? 태스크잖아요. 네. 태스크가 줄어서 텅 비면 눈에 마음이 보이는 얼마나 성취감도 있고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렇죠. 다음날 물론 채워지겠지만.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많이 채워줘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뭐 보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이 많다는 걸 행복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일을 빨리 떨어내서 비워야 되고 네. 그래야 또 충전이 돼서 또 내가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네. 이게 다 선순환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는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또 제일 좋네요. 저는 이제 생각도 못했어요. 네. 진짜 맨날 닥친 일들만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10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부터 빨리. 맞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는 게 최고 좋네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게임 같네요. 맞아요. 게임도 네, 맞아요. 사실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이 생활에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맞아요. 미션 달성하고. 네, 미션 달성하고 맞아요. 이런 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미션 달성하듯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도 그렇게 게임처럼 하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럼요. 능률도 오르고. 진짜 레벨업이 된다는 느낌이 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정말. 확실히 이게 시간 관리 전문가라는 게 네. 느껴집니다. 자, 회사마다 예. 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늘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효과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 일기 쓰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 프로젝트 일기 쓰기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혹시 대도서관님 일기 쓰세요? 저는 요즘 이제 예. 아들이랑 써요. 아들하고 앱이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폰으로 아들이랑 둘이 바꾼 다음부터 그 일기 앱을 사가지고 야. 무다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 한 장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하는군요. 저 기록. 아이한테도 되게 기록에 또 네. 메모하고 이런 습관을 들여주고 좋겠네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쓴 글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그러지 못하다가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이거든요. 예. 근데 점점 이제 뭔가 글 쓰는 게 당연하죠.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네. 그것도 괜찮은 건데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반적으로 일기 선생님이 시키니까 쓰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안 쓰는데 프로젝트 일기만큼은 직장생활 20년 동안 꾸준하게 쓰고 있어요. 뭐냐 도대체? 네. 그냥 간단해요. 우리 일기 쓰는 것처럼 네. 일상의 내 하루를 반성하고 네. 돌이켜보면서 정리하는 것처럼 내가 회사에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매일 쓸 필요는 없어요. 네.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거나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그냥 쓰는 겁니다. 좋네요, 근데 왜 쓰느냐? 네. 왜 쓰느냐가 중요해요. 이건 누구한테 보고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거든요. 네. 대학교 때는 곰곰이 보면 우리가 교재라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교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는 그렇게 배우는 교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내가 나아져야 되거든요. 맞아요. 더 작년에 배워야 되죠. 했던 일보다 올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짧은 시간에 더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거든요. 성과도 그렇죠.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교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프로젝트 일기가 바로 교재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교재를 만드는 거네요. 맞아요. 딱 네.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매일 쓸 필요는 없고 네.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뭐가 불쾌했는지 짜증이 뭐가 났는지 너무 기뻤는 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담담히 기록하는 겁니다. 네. 자, 중요한 건 기록하고 반성하고 복기를 해야 돼요. 자, 복귀를 해야죠. 예를 들어 1년 전에 3월 달에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를 다 끝났는데 지금 이제 복귀해 보는 거예요. 네. 이 일기를 쫙 펴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쭉 보는 거예요. 맞아. 작년 3월에 이런 프로젝트 내가 진행이 잘 기억도 안 났는데 이거 했었구나.
이때 진행한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런 걸 힘들어했었구나. 네. 이때 이 프로젝트가 성과가 한 100점 만점에 한 90점이었구나. 왜 10점 달성을 못했을까? 이러이러한 이유라고 해석이 되는구나. 네. 일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때 리소스에 문제가 있었구나. 리더십에 뭐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건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구나. 깨닫는 거죠. 그런 포인트들을 적어놓는 거군요. 맞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초등학교 일기장 보면 네. 창피하잖아요. 맞아.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도 똑같이 이 프로젝트 일기를 3년 전, 5년치 걸 이렇게 보잖아요. 꺼내어서. 그러면 내가 그때 어렵구나. 우리 회사 사장님이 큰 뜻이 있었는데 네. 내가 그때 너무 뭣도 몰랐구나. 배우는 거예요. 네. 배웠다는 얘기는 느낀다는 거고, 느끼면 내 인사이트가 커진 거죠. 맞아요. 그러면 똑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나만의 비결이 생기는 겁니다. 재밌는 건 그 일기를 작년도 봤을 때, 올해 1월에 봤을 때, 지금 7월에 봤을 때가 다 달라요. 느낌이 다르네요. 느낌이 달라요. 예. 왜? 내가 성장했으니까. 맞아요. 그걸 느끼라는 거죠. 그때 내가 이렇게 애송이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그겁니다. 거죠. 네. 그걸 느낀 걸 10분 제대로 느껴야 내가 성장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성장하는 교재를 만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와, 이게 진짜 저는 상상도 못해, 생각도 못 해봤어요. 왜냐면은 일기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에 대한, 특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일기를 써야 된다는 거를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유용한 거네요. 맞아요. 너무 유용하고, 이게 왜 부사장이 되셨는지 아시겠어요? 아니, 일을 잘할 수밖에 없네. 이게, 왜냐면 이렇게까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딱 해놓으면 이 경력 관리도 된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커리어 관리가 딱 되기 때문에 자기 이력과 그다음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그렇죠. 그 회사 다른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 시작하죠. 네, 그러면은 저 같아도 이 사람을 뽑겠어요. 그렇죠. 사실 네. 회사 생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작년도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담당했지 기억하기 힘들어요. 다 까먹어요. 근데 여기 에버노트에 네. 딱 기록해서 보기만 하면 맞아. 이거 맞아. 작년도 17개 네. 탁 나오거든요. 네. 맞아. 와, 에버노트를 또 전 이용하시는 에버노트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도 저도 이런 네. 프로젝트 일기들을 꼭 써놔야겠어요. 네.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약간 경력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그쵸.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럼요. 누가 관리를 안 해주니까. 네. 그래서 저도 관리를 안 했고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내 자산이 되는 건데 맞아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와, 이게 오늘 저는 정말 꿀팁입니다. 네. 네. 이 일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게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좀 뭐 중복될 수도 있지만 네. 회의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네. 이 지루한 회의가 참여자들의 이 시간을 뺏고 또 힘도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나중에는 뭐 지치거든요. 네. 그래서 회의를 짧고 굵게 끝내는 방법이 있을지 아까 전에 물론 뭐 많은 걸 얘기해 주셨지만 네. 뭐 그걸로 충분합니다만 네. 혹시나 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는지. 제가 그러면 리더, 그러니까 네. 주최자가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한 사례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 모든 회사는 아마 업무 보고라는 회의가 있어요. 그렇죠. 매주 한 번씩 네. 일반적으로. 네. 그 업무 보고를 하는 걸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네. 자, 5명이 들어왔다. 네. 리더가 있다. 어떻게 하죠? 돌아가면서 해요. 맞아요. A 10분 동안 네.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했고요. 뭐 지난주 뭐 네. 했고 이번 주는 뭐 진척도가 뭐고요. 다 이거. 네. B 저는요. 뭐 저쪽. 이렇게 하죠. 맞아요. 10분, 50분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리더는 들으면서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네. 체크하고 점검하고. 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 진행되는 회의에 네. 커뮤니케이션은 10분밖에 리더와 안 했네요. 10분씩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네. 자, 그럼 그때 5명은 즉 한 명이 발표할 때 보고할 때 나머지 4명은 멀뚱멀뚱 뭐 그런가 보다. 맞아요. 관심도 없어요. 맞아, 그리고. 관심도 없죠. 본인이- 남의 일이니까. 낭비잖아요. 네. 자, 이 업무 보고 회의를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 리더가 보고하면 됩니다. 뭐를? 난 당신이 지난주에 뭘 했는지를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거 맞냐? 혹시 내가 빠뜨린 거 있냐? 근데 내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쭉 내역을 한번 참고해서 말하다 보니 이건 C 너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참고해서 봐라. 이거는 D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내가 보고를 거꾸로 가면 그 팀이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내가 업무 보고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회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되고. 맞아요. 단 그러려면 리더가 준비를 많이 해야죠. 그러네요. 리더가 그렇죠. 똑똑해야 되네요. 네,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 네. 우리의 시간이 훨씬 더 효율화되고 회사 전체가 성장하게 되죠. 이게 리더가 아닌 사람들의 그 리더에 대한 신뢰감도 확 높아질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맞아요. 이게 믿을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도 회의 시간도 단축되고 네, 맞아요. 생산적으로 되고. 너무 좋은데요. 네,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네. 그게 어렵죠, 사실. 맞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도 그렇게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죠. 네. 요즘 특히나 젊은 층에서 굉장히 이제 무조건 뭐
나보다 나이가 많다. 아니면 뭐 직급이 높다고 해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실력을 보여주고 네. 그다음에 뭔가 경험을 보여줘야 그래야지 아 저분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오, 인정 안 받을 수가 없겠네요. 그럼요. 예. 네. 아 너무 훌륭한데요. 와 이게 오늘 시간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다시 회사 다니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회사를 다니면 네. 이거 나도 이거 뭐 이게 부장님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 네. 네. 이런 자신감이 갑자기 막 뿜뿜하게 네. 돌아옵니다. 다행이네요. 네.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마 오늘 말씀하신 거를 참고하셔서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